저에게 있어서 학습이란 건 내가 뭘 배우고 싶은지를 알고 그거를 알고자 하는 그걸 차근차근 실행해 나갈 수 있는 하다가 너무 어렵거나 잘못되더라도 다시 목표를 다잡고 매진할 수 있는. 그런데 부모가 너무 주도적이면 아이의 주도력은 사실 부모 주도력에 정확하게 반비례로 간다고 저는 생각해요. 한 구독자분이 이런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저는 고등학생, 중학생 두 딸을 키우는 10년차 단호 구독자입니다. 지수님이 유튜브를 개설하실 때부터 단호의 성장을 지켜본 팬이었고, 지수님이 대학생 때 취업 대신 창업을 하신 스토리를 신문 기사에서 접하고 젊은 나이에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용기 있게 걸어가는 지수님처럼 두 딸을 자기 주도력이 있는 어른으로 키우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2022년에 올려주신 나는 실패한 CEO입니다 라는 영상도 여러 번 봤고 큰 울림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 회사가 어려워지기도 하고 작년에 공장에 불이 나는 고초를 겪으시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힘이 정말 궁금했어요. 지수님의 학창시절은 어땠는지, 어떤 환경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지수님만의 해내는 습관이 있다면 무엇인지 나눠주신다면 10대 자녀를 둔 단호 구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메시지를 받고 제 삶에서 해내는 습관이 언제 생겼을까 좀 곰곰이 되짚어봤어요. 근데 그 전에 좀 분명하게 하고 싶은 건, 사실 저는 흔히 말하는 경제적 자유, 경제적 성공을 이룬 사람은 아닙니다. 건물주도 아니고요. 여행 갈 때는 꼭 이코노미석만 탑니다. 그렇지만 제가 확실하게 저는 이 분야에서는 부자예요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30대 나이에 비해서는 정말로 많은 성취 경험과 또 그 성취 경험보다 한 10배 정도는 더 많은 실패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경험 부자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 창업을 했는데 단호를 창업하기 전에도 두 번의 사업 아이템을 도전했다가 실패를 했었고, 단호가 이제 세 번째 도전이었는데 정말 회사가 많이 커졌을 때는 연매출 300억 원 가까이, 그리고 임직원도 100명 규모의 회사로 성장시켜본 경험도 있고, 또 회사가 엄청 힘들어져서 멤버가 5명, 정말 처음 시작할 때만큼 남을 때까지 구조조정하는 뼈를 깎는 경험도 해봤고, 어떤 때는 또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 이관왕이라는 영광도 누렸었고, 포브스 아시아에서 30세 이하 영향력 있는 30인? 이런 데 또 뽑아주셔가지고 외국에 가서 유명하신 분들이랑 컨퍼런스도 진행해보고 발표도 해보는 그런 성취의 순간들도 있었네요. 생각해보니까 3권의 책을 냈었고 각각의 분야에서 다 베스트셀러가 되어보기도 했고요. 그래서 회사가 참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계속 돌파구를 찾으면서 어쨌든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저의 본질은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깨지고 실패를 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웰니스 시장에서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주는 일, 이걸 계속 해나가고 싶어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표를 정의하고 성취해 나가는 습관이 성장기에 어떤 환경에서 형성이 됐었는지,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저의 자녀 교육 철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오늘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첫 번째 꼽고 싶은 성취하는 습관은 자기 주도력을 키워줬던 질문하는 습관이에요. 부모님 덕분에 생겨난 습관인데, 부모님은 정말 입시 제도나 학원, 사교육 이런 거에 일절 관심이 없었어요. 성적표 가져오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물어보고 싶은 마음을 내서 꾹꾹 참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참 대단하시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때는 어느 정도 관심이 없다고 저는 느꼈냐면, 외고에 진학하고 싶어서 그 외고들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입시 설명회를 캘린더에다가 일정을 정리를 해놓고 좀 발품을 팔아서 설명회를 다녔어요. 큰 강당에 앉아있는데 거기 교복 입고 이렇게 앉아있는 애가 저밖에 없는 거예요. 대부분 다 어머니들이셨어요. 그래서 쟤는 왜 엄마 없이 혼자 왔지? 무슨 사연이 있나? 약간 이런 눈빛으로 저를 보실 때 그때 알았어요. 아, 특목고 설명회는 어머니들이 오는 데구나. 입시를 전혀 모르시는 부모님 덕분에 제가 제 살 길을 좀 찾아 나설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입시 알못이었던 부모님이지만 대신에 제 생각에 대해서는 항상 굉장히 관심이 많고 궁금해하시고 또 질문을 던져주시면서 끊임없이 왜 이거는 왜 그런 거야? 라는 걸 많이 물어보셨어요. 대학교 진학을 할 때도 제가 그때 연대 경영학과를 가고 싶어 했는데 왜 연대인지, 왜 경영학과인지, 또 교환학생 가고 싶다고 했을 때도 왜 미국인지, 창업하겠다고 불쑥 이야기를 꺼냈을 때도 그걸 하면은 너한테 뭐가 도움이 될 것 같냐, 놀라거나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내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반박하기 전에 일단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무슨 꿍꿍이를 가지고 있는지를 항상 굉장히 깊이 있게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굉장히 허무맹랑한 것이더라도 지지를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저희 부모님의 역할은 스케줄 매니저 이런 게 아니라 코치나 멘토에 되게 가까웠던 것 같아요.
멘토의 되게 중요한 역할이 사실 보상이나 처벌 같은 어떤 외적 동기가 아니라 스스로 뭔가 간절히 하고 싶은 것을 찾고 그걸 하고 싶게 만드는 내적 동기를 끌어내주는 역할인데, 이 내적 동기가 한번 막 들끓기 시작하면 사실 누가 공부해라 대학 가라 등 떠밀지 않아도 자기가 하게 되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그걸 알고 있었고 그걸 이용해서 잘 저를 조련을 하셨던 것 같아요. 비약군지에서 외고 입시 준비를 위한 사교육이 없이 외고에 진학을 했었고 목표하는 대학에도 합격을 했고, 부모님의 그런 질문을 통해서 트레이닝이 된 좀 스스로 던지는 질문하는 힘, 나만의 이유에서 나온 어떤 내적 동기 덕분이었다고 저는 지금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모든 가정이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기는 좀 쉽지가 않아요. 특히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색해지기 쉬운 청소년기, 부모님이 숨만 쉬어도 잔소리처럼 들리는 이런 시기에는 더더욱 그렇죠. 직접 멘토가 되기보단 그 또래보다 약간 한 발짝 정도 앞서간 대학생, 정서적으로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지지해줄 수 있는 멘토를 붙여주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두 번째로 꼽아본 성취 습관은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관점 뒤집기 습관인데요. 저의 두 아이들에게도 꼭 가르쳐주고 싶은 마인드셋이에요. 앞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창업 아이템 망했고, 창업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들이 실패했었고, 회사를 또 키웠다가 한 사업부를 통으로 정리해본 경험도 있고, 정말 다이나믹한 실패의 서사를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막 쭈구리가 돼가지고 주저앉은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해 나갈 수 있는, 앞으로 걸어 나갈 수 있는 건 이 실패들이 누가 시킨 게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내가 다 해보고 내가 막 그래서 망한 거, 여기서 얻은 배움도 완전히 내 거야 라는 좀 자부심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가 나빴어도 그 과정에서 나의 경험치가 쌓였다. 보이진 않지만 남은 거 하나 없지만 어제의 나에 비해서는 나는 지금 달라졌다. 제가 이런 회복 탄력성을 키울 수 있었던 이유도 결국 저희 부모님의 영향이 정말 큰데, 제가 뭔가를 도전할 때 항상 그냥 되게 덤덤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한번 해봐. 잘 되면 좋고 안 돼도 경험치가 쌓이잖아. 이렇게 되게 그냥 툭 던지듯이, 되게 잘해갔을 때도 뜨겁게 칭찬하시고 이런 거보다 그래 잘 됐구나, 그리고 또 실패를 했을 때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안 해서 후회한 것보단 하고 나서 후회하는 게 더 나아, 이런 태도를 항상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정말 한숨을 쉰다거나 미간을 찌푸린다거나 하는 비언어적 표현조차도 없이, 정말 표정 변화 없이 해주셨던 얘기가, 지금의 너는 이해를 못할 거야. 그렇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다시 지금 경험을 되돌아봤을 때는 하나도 버릴 경험이 없어. 이 실패가 너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 나중에 가서는 이해를 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 보니까 제 삶에서 어떤 힘든 구간이 와도 이것도 결국 다 좋은 결말을 위한 빌드업이구나, 내지는 성장 스토리에 굴곡 하나가, 주름 하나가 추가되는구나, 이 정도로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되게 중요한 거는 회복 탄력성은 안락한 환경에서는 잘 길러지지 않는 것 같아요. 반드시 결핍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결핍 중에 제일 컸던 건 뭐냐면, 귀에 못이 박히게 계속 늘 하신 얘기가 대학 첫 학기 등록금까지만 지원해주겠다. 1학년 2학기부터는 벌어서 다녀라 였어요. 너무 매몰차게 들리죠. 근데 저는 정말 이 말을 그때는 곧이곧대로 믿었어요. 동생을 보니까 동생은 지원을 해주시더라고요. 뻥이었네를 알게 됐지만, 내가 진짜 대학을 가고 싶은데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돈을 벌거나 장학금을 받거나 두 가지를 다 하거나 해야겠다. 그래서 대학에 붙자마자 했던 게 과외 알바, 장학금, 온갖 장학금 또 웹사이트 다니면서 엑셀에다가 지원 시기, 지원 자격, 지원 서류 뭐 조건 이런 것들 쫙 정리해가지고 때 맞춰서 다 지원하고, 그중에서 또 하나가 돼서 전액 장학금을 받기도 했고, 이렇게 제 살 길을 찾아가야만 했던 험난한 과정이, 그 당시에는 내가 진짜 우리 집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이런 개고생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결핍의 환경 덕분에 저는 되게 어린 시절부터 이런 실패랑 어려움 앞에서도 좀 쉽게는 좌절하지 않는, 끊임없이 방법을 찾고 도전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아이에게 완벽하게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기보다는 부모가 먼저 나서서 아이 앞길에 진짜 레드카펫 깔아주고 싶지만 그 마음을 조금만 내려놓고 스스로 삶의 문제를 좀 해결해 볼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안전한 실패를 경험하게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게 참 중요한 것 같다. 제가 뽑고 싶은 세 번째 성취 습관은 실행력을 키우는 일단 두드리기 습관이에요. 모든 성장 소설에 보면은 그 스테이지마다 새로운 조력자들이 등장해서 이 주인공을 도와주는데, 인생을 통틀어서 고마운 조력자들을 많이 만났고, 그 조력자들이 내 인생에 들어온 것도 있지만 제가 찾아 나서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대학 다닐 때 엄마가 지원을 안 해준다 그래서 장학금이 꼭 필요한데 면접도 봐야 되고 서류 준비도 해야 돼요. 면접에 대한 정보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장학재단에 들어가 보면은 이전에 그 장학금을 수혜받았던 선배들의 이메일이랑 이제 학교 정보 같은 게 좀 나와 있더라고요. 그 이메일을 쫙 긁어서 나는 누구고 이 장학재단에 꼭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면접 때 어떤 질문이 나왔었는지, 또 나중에 붙으면 제가 꼭 살해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메일을 돌렸던 것 같아요. 장학재단에 붙고 나서 이제 OT를 1박 2일을 보내줘요. 제 이름을 이제 소개를 그때 했을 때 선배 몇 분들이 너가 걔야? 나 너 메일 받았는데 이러면서 너도 받았어? 나도 받았어 이러면서 이제 막 친해지기도 하고, 사실 되게 소심한 성격이라 처음에는 거절당하면 어쩌지 이런 두려움도 되게 있죠. 하다 보니까 제가 깨닫게 된 게 적극적으로 물어볼 때 그거를 막 귀찮아하거나 뭐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되게 친절하게 도와주려고 많이 노력을 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10명한테 보내면 한두 명한테만 답장이 와도 사실 굉장히 큰 수학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저는 혼자서는 절대 알 수 없었던 그런 정보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알 수 있었고, 시행착오도 많이 줄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3년간의 외고 생활도 정말 재밌었고 행복했는데 저의 자산으로 남은 건 뭐 네임밸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때 만났던 외고 선배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고등학생인 제 눈에는 너무 반짝반짝하고 멋진 선배님들이 많았거든요. 또 자기만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모습을 그 이후에도 쭉 살아오면서 보면서 대학의 네임밸류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좋은 대학에 가야 할 이유가 단 한 가지, 이유는 이 삶을 소중하게 살아가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좀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연대에서 만났던 선후배 동기들도 이제 사업을 하면서 뭔가 돌파구를 헤쳐나가야 될 때 조언을 받기도 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시기도 하고, 근데 사실 자녀가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인생에서 꼭 만날 수밖에 없는 벽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문이라고 하더라도 부모님이 그 문을 다 일일이 열어줄 수는 없어요. 본인이 스스로 이제 열어나가야 되는데, 근데 오히려 중요한 건 아이가 혼자서 고민하지 않고 먼저 경험한 선배, 멘토를 찾아서 질문하는 습관을 키워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마인드셋을 어렸을 때 일찍 들이면 들일수록 아이들이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고 자기만의 성공 루트를 스스로 찾아갈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설탭이라는 1대1 멘토링이 있는데 질문의 힘을 굉장히 잘 활용하는 멘토링이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공부하고 문제풀이하고 이런 거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진로 방향, 관심사, 목표 대학 이런 구체적인 목표 설정에 도움을 줘서 공부의 동력이 되도록, 이런 학습 의지를 부여해 주도록 하는 점이 제가 추구하는 교육관이랑 맞아떨어지더라고요. 설탭은 구체적으로 아이가 무엇을 어려워하는지 질문을 통해서 본질을 찾아줘서 학생의 공부 이제 과부하 상태에서 좀 벗어나게 도와주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제 선생님이 계속 끝까지 질문을 해줘요. 그리고 학생이 스스로 질문을 완성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끝까지 이끌어가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설탭 멘토 선생님이 학생에게 너의 목표는 뭐니? 왜 그 목표를 달성하고 싶어? 그 목표를 이루고 나면 어떤 점이 너한테 좋을 것 같아? 그럼 거기에 가려면 어떤 성적을 받으면 좋을까? 단순한 공부 코칭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까지 해주는 점이 정말 매력 있다고 느꼈어요. 무조건적인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고 궁극적으로 질문하는 습관을 기르기에 정말 좋은 대안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설탭은 스카이 출신 멘토들만 있는데 이분들이 아이들의 시행착오 속에서 배우는 힘을 믿고 그것을 격려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이 저는 되게 좋았어요. 아이들이 설탭 안에서 이미 자기 목표를 달성해본 스카이 출신 멘토들이 성공의 경험을 공유하게 해주고 또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노하우들을 제공을 하니까 이제 멘토의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가 가야 될 길을 조금 더 명확하게 다듬고 이걸 통해서 또 스스로 주도적이고 구체적으로 자기 목표를 성취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죠. 저 때 이런 설득이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 때는 그냥 단순히 1대1 과외를 매칭해주는 매칭 사이트만 있었지 좋은 멘토를 길러내고 연결시켜주고 좋은 질문 학습을 제공하는 그런 곳이 없었던 것 같아요. 설탭은 단순한 과외가 아니고 아이가 도움을 요청하는 법을 배우고 멘토로부터 노하우를 직접 배우는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아이들이 평생 살아갈 때 필요한 실행력, 소통 능력을 같이 길러주는 훌륭한 대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학생의 특성, 성향, 현재 성적, 희망 대학이나 진로 이런 것까지 다 파악을 해서 진로하는 희망을 먼저 갔던 멘토를 직접 고를 수가 있어요. 100% 아이 맞춤으로 세팅된
선생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점, 이런 게 제가 설탭을 추천하고 싶었던 이유기도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학습이란 건 시험 문제를 잘 맞추는 스킬을 트레이닝하는 과정이 아니라 내가 뭘 배우고 싶은지를 알고 그거를 알고자 하는 자기 주도력, 그걸 차근차근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실행력, 하다가 너무 어렵거나 잘못되더라도 다시 목표를 다잡고 매진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 이런 것들을 가지는 태도 자체가 학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부모가 너무 주도적이면 아이의 주도력은 사실 부모 주도력에 정확하게 반비례로 간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이들이 오롯이 자기 것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가 멘토로서의 역할을 하거나 좋은 멘토를 만나게 해주면 되죠. 특히 아이가 자기 자신과 삶에 대해서 본질적인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멘토를 만나면 자녀가 실패해도 흔들리지 않고 또 스스로 길을 만들어가는 힘을 길러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대한민국의 많은 10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 공부 습관 들일 걸 후회된다 하시기도 하고, 우리 아이 이미 늦은 건 아닐까? 이미 너무 실패 경험도 많이 쌓여있고 무기력이 학습된 우리 아이가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까, 앞으로 먹고 살 길을 마련해줘야 되나 고민 많이 드실 텐데요. 아직 늦지 않았고 이 과거의 실패 경험들이 아이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양분으로 전환될 수도 있으니까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설탭에서는 무료 상담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담감 없이 한번 신청해보시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저에게 메시지 보내주셨던 분들, 또 이제 자녀 교육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좀 응원의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요즘에는 육아나 자녀 교육 관련해서 정보가 너무너무 많아서 오히려 옥석을 가리기가 더 힘든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정보 때문에 부모들은 오히려 더 피로하고 지치고 혼란하죠. 너무 전심전력으로 부모의 에너지를 올인하는 것보다는 덜어내놓는 용기는 어떨까? 조금 내려놓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 저 자신한테도 그렇게 계속 되뇌이고 있고 여러분들께도 응원을 하면서 이런 말씀 드려봅니다. 오늘 영상은 1:1 멘토링 설탭과 함께 촬영을 진행을 했어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기를 바라면서 다음번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